네, 박영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봄철, 제철 음식과 건강입니다. 봄 하면 네. 새싹이 돋아나는 그쵸. 계절이라고 해서 그 채소 중에서도 뭔가 파릇파릇한 기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채소도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하니까 네. 제철이라는 느낌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퇴색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약간 그 파릇파릇한 새싹 네. 뿐만 아니라 봄의 제철 음식, 특히나 사람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죠. 네. 여성분들의 아주 설레이는 마음이나 네, 예, 그것 때문에 봄바람. 치마가 이제 그다음에 뭐 옷부터 네,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본다면 세상이 이제 점점 파랗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해 나가는데 그것이 한의학에서 이제 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봄철의 기운을 뻗어나가는 목의 기운, 나무 목자라고 하는 게 꼭 나무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떤 살짝 이렇게 나무가 어떻게 되냐요?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상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무의 기운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운을 닮은 것이 이제 봄철에 나온 나물들이 그렇죠. 봄철 네. 나물이 자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냥 딱 뒤돌아봤는데 갑자기 훅 자라 있고 그러지 않아요? 쑥이 그렇잖아요. 쑥이. 네, 쑥이 말 나오잖아요. 그대로 쑥쑥 나오죠. 쑥이 쑥 나오잖아요. 네, 모든 나물들이나 봄철에 보면은 갑자기 확 크죠. 이게 마치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스프링이 툭 눌렀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네. 이런 어떤 나물이나 어떤 봄의 식물이나 목련도 갑자기 뒤돌아서 확 펴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목련은 뒤돌아서면 또 후둑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천천히 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크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나물들, 네. 특히 이제 나물들이 대부분 보면은 약간 초록빛 네. 그런 기운을 띠죠. 이런 것들이 네. 다 뻗어져 나가는 기운들이란 거죠. 아. 우리가 가을 겨울에는 네. 기운을 조금 응축을 시켜서 굳이 몸으로 나눈다면 살짝 살찌게 만든다면 네. 봄 여름에는 이것들을 딱 기운을 뻗어 올려 가지고 키를 키우거나 내 몸을 네. 성장시키거나 할 수 있는 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들 자체를 색깔로 표현을 할 때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네, 되고 그런 기운들을 담은 그 식물들이나 음식들이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요즘 제철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퇴색했어요. 네. 말 그대로 환경 자체를 다르게 조성을 해가지고 마치 제철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네.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하우스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저만 해도 사실 딸기가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요즘은 진짜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어떨 때는 네. 겨울에 나오기도 하고, 예, 이른 봄이 요즘은 뭐 딸기 제철이라는 말도 하고. 네, 뭐 어릴 때는 여름이었죠. 어릴 때는 그 동화에 보면 네. 그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딸기. 구하고 싶다 그래서 막 구해왔다는 그런 네. 효자의 이야기도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딸기가 겨울 음식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하우스에서 키운 거 말고요. 네. 기왕이면 바깥에서 야생의 기운을 가지고 받고 자란 음식들을 얘기하는데 이 야생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사람도 야생에서 이제 풍지풍파를 자꾸 겪으면 네. 좀 단련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 시련을 겪는 거야 물론 안 좋겠지만 네. 야생에 있다 보면 일정한 시간에 물이 주고 일정한 시간에 따뜻하고 햇빛도, 햇빛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어둡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 있다 보면 비바람이 언제 자연적으로. 내릴지도 모르고 바람도 불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이것들을 이겨낼 때 식물들에서는 그 이겨내는 것들이 대부분 껍질 바깥쪽에 조금 그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 성분을 뽑아보면 뭐 안토시아닌이 뭐 이런 식으로 폴리페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영양학적으로 보면 네. 한 방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기운이 바깥에 이제 응축이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나오는 어떤 해충의 작용이나 어떤 뭐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작용을 막아주는 기능들이 점점 더 많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오히려 하우스 안에 든 것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기온으로 본다면 바깥에서 제대로 야생에서 큰 예. 것들이 기온적으로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양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 잘 키워서 고기에 함축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거친 부분, 좀 시련을 이겨낸 그 네. 껍질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도 그걸 네. 감싸고 있는 껍질 부분에 네, 네. 영양이 많으니까 네, 그거를 맞습니다. 많이 벗겨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신 네, 것처럼 좀 거칠고 단단한 쪽이 몸에 기운을 돋우는 데는 더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철 채소, 들에서 자란 제철 채소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채소 중에서 하우스에서 잘 재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쑥 같은 쑥, 경우에는 네. 재배 잘 안 하잖아요. 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디 걸 좋다고 여기냐면 네. 바닷바람을 받은 것을 상품으로 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화, 네. 약쑥, 사자발쑥 뭐 네. 이런 거 굉장히 네. 좋게 여기죠. 그리고 남해에서 그렇죠. 둘 다 강화도나 남해나 네. 바닷바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바꿔서 네. 내가 이겨냈을 때 그 기운 자체를 이겨냈을 때 쑥에서 그 효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쑥 하면은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쑥뜸. 쑥뜸. 예. 예. 많은 것들이 자연계가 그 불을 붙으면 위로 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쑥은 희한하게 건조해서 말려놓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도 잘 타 들어갑니다. 네. 물론 뭐 뭉쳐 있으면 타 들어가는 거 있겠지만 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 자체가 있고 쑥이 뜸을 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따뜻해서 그렇죠.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군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먹어서도 우리가 따뜻한 기운을 양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속에서 바깥에서 기운을 전달을 해줘도 따뜻한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쑥을 드실 때는 당연히 어떤 나물류는 전부 이제 조금 여릴 때 먹습니다. 예. 두릅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나중에 채취하러 가가지고 모르고 큰 거를 먹었더니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질기고, 예, 나물은 예. 전부 어린 잎. 어릴 때 네. 따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판에 가보면 이제 조금 네. 지금쯤 남쪽 지방에는 아마 아주머니들이 이 머리 모자 하나 쓰시고 비닐봉지 검은 거 하나 드시고 예. 아마 산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 쑥들을 캐가지고 네. 쑥 버무리도 해 먹죠. 그다음에 쑥국도 끓여 먹죠. 쑥 버무리를 서울에서 예, 예. 쑥 버무리를 하나요? 야, 쑥버무리 할걸요? 예. 이름이 저희 쑥 경상도에서 털털이라고 부르는데 쑥털털이, 네네, 쑥버무리. 하여튼 뭐 예, 예. 그런 것도 해 네. 먹고 그다음에 쑥국도 끓여 먹고 쑥떡도 해 먹고 그렇게 해서 많이 먹을 수 있죠. 쑥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그렇군요. 음식이다. 그래서 양기를 우선 이제 보충해준다. 쑥 먼저 네. 얘기했는데 원장님 네. 봄의 제철의 기운을 돋울 수 있는 그러면 나물류부터 채소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쑥, 나물 종류 중에서 네. 뭐 냉이, 냉이. 그다음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두릅, 두릅. 산나물 중에서 제가 아주 상품으로 치는 게 취나물이라고 있는데 취나물. 취나물이 왜 좋냐면 예. 다른 뭐 물론 모든 나물들이 그렇긴 하지만 취나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향이잖아요. 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약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향이거든요. 향이 제대로 남아 있냐 네. 그것이 약효가 진짜 있냐는 거고 쑥, 취나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로 그 향이 딱 떠오르시죠. 네. 그래서 아마 약효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향 자체가 맛이 좋은 것은 우리 몸을 살찌우고 어떤 영양분을 더 많이 보충해 주지만 네. 향은 기를 더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요즘처럼 울체하기가 쉬울 때에는 네. 향이 있는 것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쑥, 냉이, 두릅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 쉬운 네, 보면 맞아요. 아는 저도 채소들이에요. 아는데. 나물들이에요. 근데 비슷비슷한 거 좀 많거든요. 지금 네. 취나물 얘기하셨는데 취나물도 그냥 취나물 있고 곰치 있고 뭐 있잖아요. 취나물 중에서도 종류가 네, 취나물 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순서대로 쭉 보여주세요. 네, 이건 쑥이죠. 쑥이고요. 다음은 냉이. 냉이죠? 냉인가요? 네, 이렇게 꺼내면은 네. 밑에 저도 참 농사를 뿌리가 지어서 예, 힘들어요. 뿌리가 네. 조금 있는 냉이 같습니다. 된장국에 이 두릅, 이게 두릅이죠? 너무 확실하죠. 예, 이거 산두릅이네요. 그 다음 매실요. 매실이군요. 봄하면 떠오르는 과실 중에서 네. 이제 매화꽃이 밖에도 지금 한참 펴 있어서 외국인도 네. 사진 찍고 이러는데 네네네. 여기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네. 아, 그 그래요? 열매가 네. 이제 매실 이제 매실. 한창 축제 중이죠. 있고요. 광양에서도. 이건 대게. 네. 대게 있고 네. 네. 멍게. 멍게. 네. 아, 벌써 군침 돌지 않습니까? 예, 멍게 대게는 이제 해산물 편으로 넘어가서 네, 얘기를 얘는 하기로 이제 하고요. 쭈꾸미. 쭈꾸미. 네. 쭈꾸미가 봄에
쭈꾸미가 잡히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고 한다. 뭐 네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아까 제가 뭐, 예. 뭐 다른 것도 잘 구별 못하겠지만 냉이 같은 경우에는 파처럼 나중에 생겼죠. 냉이국 끓여 먹고 네. 그 자체가 향이 굉장히 또 강하죠. 아. 그래서 봄철에는 향이 짙은 음식들이 좀 많아서 내 몸의 기운을 조금 살려주고 양기도 훨씬 더 북돋워주고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쑥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쑥은 왜 어떤 데 좋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차가운데 네. 따뜻한 기운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서 몸이 얼었어요. 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쑥이 갑자기 팍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언기운을 먼저 뚫어주는 것들이 봄나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쑥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약간 차가운 기운이 많은 곳도 어디에 많이 몰리냐면 주로 차가운 기운들은 다 밑으로 아래쪽, 내려가기 때문에 예. 아래쪽 배, 그다음에 아랫배. 손발, 사람을 동물로 친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손도 아래쪽이죠. 네네. 예, 그래서 배나 그 발, 손 이런 것들의 순환이 안 될 때 쑥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뭐 이게 영양적으로 따지면 엽록소라든지 뭐 다른 성분들 때문에 항암 효과도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네. 그러니까 또 여성들한테 좋겠네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따뜻한 것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운이 막 뻗어내기 때문에 열이 원래가 많고 발산하는 성질이 있다면 여성분들은 기운을 자꾸 안으로 응축시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기운이 밖으로 뻗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지금도 사회활동을 하시니까 네.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속에서의 사회활동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쑥이요? 기운을 네. 자꾸 뻗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네, 지금 쑥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쑥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뭐 약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인진쑥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네. 있고, 좀 큰. 약간 뭐, 좀 예. 틀린데 뭐 이제 오장육부로 따진다면 네. 간 쪽을 조금 더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신장 쪽을 작용하는 거. 신장이라고 한다면 콩팥이 아니라 신장 시스템인 어떤 단전 부위를 작용하는 거 이런 걸 조금은 구분할 수 있고요. 네. 뭐 인진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간 쪽에 조금 더 작용하고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그만 A역 이런 것들 얘기하고 네. 이것을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못 먹으니까 가루내서 말려가지고 뜸을 뜨거나 하기도 하죠. 예. 그럼 취나물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까? 취나물 어떻게 드십니까? 이 나물들이야 워낙 보편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먹어서 좋다는 것보다는 봄이면 그냥 누구나 다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그리고 겨울에 항상 응축돼 있고 봄 되면 나른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운을 팍 깨울 수 있는 것들이 향이 좋은 나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나물하고 그래서 곰치는 똑같은가요? 취나물 중에서 뭐 개미치도 있고 뭐 무슨 이 취자 붙은 나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곰치는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넓죠. 예, 굉장히 넓어서 가시가 조금 돋아져 있는데 이것이 곰발바닥처럼 생겨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곰이 겨울잠을 자고 났을 때 먼저 찾아먹는 나물이 곰치라는 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곰치는 넓은 그 입 때문에 쌈으로 많이 싸먹죠. 네. 어떤 취나물은 좀 가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쌈 싸먹을 때 돼지고기 삼겹살에 싸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완전 네. 향이 확 돌면서. 네네.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이 사람 몸에서 작용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아로마를 가지고 우리 몸의 향 기운을 많이 치료하죠. 치료하잖아요. 예.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향이 많은 음식들 자체가 조금 더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물들이 우리 몸에서 기분도 좋게 하고 기운도 잘 돌리고 순환도 잘 시키게 하는 역할들을 고루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위에서 먹어야 할 사람이나 혹시 뭐 주위에서 먹어야 할 채소 나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독성이 간혹 있는 어떤 특이한 버섯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먹는 나물들 뭐 시금치, 뭐 돌나물, 뭐 이런 식의 나물들 자체에서 네. 크게 주의할 것은 없고요. 뭐 많이 드셔서 체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죠. 네. 나물을 그 뭐라고 날로 말리거나 찌지 네, 않고 네. 그냥 먹는 방법이 있고, 말려서 먹는 방법이 있고, 데쳐서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섭취 방법은 다 똑같나요? 섭취를 하실 때 약간 말리게 되면, 건조를 약간 시키게 되면 모든 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건조시켜서 먹는 것이 더 낫고요. 완전 따자마자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생으로 먹었을 때는 또 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울체한 기운이 많을 때에는 생으로 조금 더 먹게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영양 성분으로 섭취할 때는 한 번쯤 말리거나 살짝 덮거나 살짝
데치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데치게 되면 식이섬유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다음에 살짝 덮거나 살짝 말리게 되면 건조하게 되면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우러나오고 네. 맛이 더 진해집니다. 혹시 건조기로 말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과일 같은 거? 아니요. 과일이란 뭐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본 적은 이런 있어요. 것들은 네, 제가 진짜 많이 건조기에 말리는 것보다 물론 햇볕에 말리는 것이 더 좋겠지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요새 건조기에 많이 말리게 되는데 물론 햇볕을 말리게 되면 비타민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네. 어쨌든 이 건조한 것들을 먹으면 조금만 먹었는데도 그 향과 맛이 엄청나게 진하다는 걸 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들어갔을 때 섭취가 조금 더 잘 되게 하려면 이것들을 약간 데친 다음에 한번 갈아주면은 조금 더 먹기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아기들 같은 우리 자제분들께 음식을 해줄 때는 갈아가지고 사실 애들이 이 봄나물의 어떤 그 끝맛이 씁쓸한 것을 쌉싸름한 것을 싫어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요즘 너무나 단 것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사실 이 단맛이 네. 감초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네. 감초로 달다고 느끼셨나요? 네네.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아. 생긴 거는 그렇게 달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드셔서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에게 감초를 주면 오히려 쓰다고 느낄 거야. 아, 근데 그 그럴 정도의 수 있겠네요. 단맛이 예. 그 정도의 단맛이 그냥 단맛이고 요즘 왜 뭐 어떤 도너츠라든지 뭐 이렇게 네네네. 설탕이 막 굉장히 있는 것들 먹으면 달다 못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죠. 하잖아요. 예. 이게 알싸해지잖아요. 이것이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단맛 살 역치라는 게 있죠. 네. 이 정도의 단맛에 익숙해져 있다가 더 단맛이 있으면 이 정도가 단맛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 단맛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약간만 쓴맛으로 넘어가도 사람이 굉장히 쓰게 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봄나물을 먹었을 때 굉장히 쓰다고 느끼고 또 씹는 것을 잘 안 하다 보기 때문에 네. 뭐 빵 같은 게 요즘은 이 이스트로 불려가지고 조금 씹기 편하게 나오잖아요. 네. 입에서 바로 녹게 만드니까 네. 씹는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나물들이 자꾸 씹어야지 우리가 소화가 되거든요. 질기다고 네. 느끼는군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려면 데쳐서 많이 이렇게 점이거나 갈거나 다져서?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어떤 음식에다 좀 같이 섞어서 네. 어떤 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 전을 병면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전을 만든다든지 예. 하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나물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은 이게 쑥이랑 비슷한데 하고 드시고 네. 이러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잘못된 그 채소들을 섭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산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철 채소는 이제 앞서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철이라는 거를 따지기가 조금 그런 곤란한 그런 시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요즘 워낙 해산물이라는 건 아직 그렇지가 않죠. 예, 아무리 양식을 해도 네. 어느 정도의 그걸 유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즘 아마 지금 대게가 행사를 그런가 봐요. 철일 거예요. 예, 예, 그 영광 쪽에서 대게를 집합 영광? 아니야, 영덕. 영덕 죄송합니다. 예, 예. 영덕 울진 쪽. 예, 예, 그쪽에 예, 예. 영덕에서 옛날에 대게를 많이 집화해가지고 거기서 네. 했기 때문에 영덕 대게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요즘 그 죄송합니다. 알이 꽉 차가지고 예. 있는 그런 네. 대게가 지금은 철이고 조금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던 멍게라든지 멍게. 뭐 쭈꾸미가 잡히는 것이 봄이라고 쭈꾸미 같은 경우에 칼로리가 조금 낮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쭈꾸미를 먹을 때 쭈꾸미와 먹기보다는 삼겹살하고 같이 먹는 경우가 많죠. 쭈삼 불고기. 네네. 저도 사실 그 쭈꾸미랑 삼겹살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던데. 네, 그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음식 궁합이 잘 궁합인 것 맞는- 같아요. 네, 어떤 잘 어우러져가지고 어우러지는? 이때 이제 당연히 네. 쌈이라든지 채소를 꼭 드시고 아. 그 다음에 멍게 같은 경우에도 그 저기 딱 먹었을 때 그 네. 알싸한 신맛이 우리 몸에서 딱 뭔가를 세포를 일깨워준다는 네네네. 느낌을 네. 드셔본 적 있나요? 네. 이 약간의 신맛 자체가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약간 그 목의 기운, 스프링, 네. 갑자기 솟아나오는 그 기운 자체가를 표현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네. 이 간이 리버라는 이 장기가 간에서 하는 작용이 우리 몸에서 신맛, 그러니까 이게 아까 푸른색, 네. 청색, 그 다음에 신맛, 그 다음에 일깨워주는 거, 목의 기운처럼 약간 뻗어나가게 하는 네. 것들이 다 똑같은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간 네. 시스템이라고 한방에서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에는 어떤 신맛이 더 좋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시큼한 맛이 도는 어떤 멍게 같은 네. 이런 해산물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네. 간의 기운이 조금 약해져 있을 때 신맛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평소보다 분들이 좀 있다고 아, 그러죠. 나 요즘 이상하게 신 걸 못 먹겠어. 예, 예. 그럴 수 간 있게. 자체의 기능에 어떤 밸런스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너무 모자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아져도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다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예. 야, 평균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의 어떤 밸런스, 기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네. 신맛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봄철에 만날 수 있는 해산물의 경우에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성분 자체가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 말고 제 한의학적으로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셔야죠. 예. 예, 신맛 자체를 조금 전에 굉장히 강조드렸고 네. 그리고 이 봄이 되었을 때 알이 꽉 찼다는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이 기운 자체가 막 발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봄에 특히 대게나 어떤 알이 꽉 찬 어떤 이런 그 음식들이나 또 사실 제가 해초류를 더 강조드리고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봄에 또 특히나 채취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제철 음식들이 네. 봄에 있는 간을 자체를 기운을 깨워주는 그런 기능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섭취할 때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해산물이 사실 다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독들이 오히려 좋게 쓰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섭취했을 때 말 그대로 어떤 목숨에 지장을 주는 그런 독이 아니라 네. 약간의 어떤 그 작용을 하게 만들기 위한 독성 성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물론 해산물이에요? 해산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음식들이 다 음식들은, 그렇습니다. 네. 나물들도 그렇고 네. 이제 좀 매실도 같은 경우에도 그 독성 성분이 훨씬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도 그런 것들을 잘 요리를 해서 먹게 되면 그 요리라는 것 자체가 이 독성을 살짝 죽이는 거거든요. 네. 불에다가 데친다든지 그 다음에 한번 익힌다든지 하게 되면 독성이 싹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철에서 나는 음식들 네. 같은 경우에는 독성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상태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꾸미나 대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익혀 먹을 수 있는데 멍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잘 해산물. 익혀 먹지는 네, 회로 않죠. 먹죠. 네. 거의 회로 먹죠. 네, 네. 예, 주꾸미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톡발요? 아니요. 어떤? 그 소라 네네네. 껍질을 줄에 묶어가지고 빠뜨려 놓으면 그렇죠. 어쩜 알고 한 마리가 꼭 한 집씩 들어가요. 네. 두 마리가 잘 안 돼. 예, 죄송합니다. 딴 얘기였는데. 아유, 마지막으로 재밌었네요. 매실 얘기하겠습니다. 매실은 소화에 좋다고 해가지고 네. 예, 굉장히 또 여러 음식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네. 하는데요. 매실이 소화 기에만 중에서도 있습니까? 네. 장 쪽, 대장 쪽, 소장과 대장 쪽을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화를 우리가 채거나 얹혔을 때 생기는 그 소화가 아니라 네. 장의 기능들을 살려주는 쪽으로 매실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변비나 설사, 특히 설사가 났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매실 자체가 약간 시큼한 맛이 있죠. 네. 그때 청매실을 얘기하고요. 원래 약으로 쓸 때는 오메라고 해서 매실을 굉장히 그 숙성을 오래 시키게 되면 검게 변해갑니다. 네. 그리고 검은 우리가 오자군요. 음식으로 제대로 먹으려면 까마귀 오자, 네, 네. 예, 그 검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음식으로 제대로 먹으려면 매실이 익었을 때 황매로 먹는 게 음식으로 먹는 것은 그 과일로 먹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청매가 워낙 그 광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청매를 발효시켜서 우리가 대부분 먹게 되죠. 요즘 네. 효소를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청매는 조금 그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 더 발효시켜 놓으면은 그래서 효소액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 독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뽑아서 먹게 되면 그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우리가 요리에도 섞어 먹을 수 있고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매실에 대비해서 저는 1대1로 먹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매실에 식초가 1, 매실액이 한 5, 네. 그 다음에 물을 또다시 10 정도 부어서 드시게 되면 봄철이라든지 여름철 굉장히 몸의 기운이 좀 나른할 때 이것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맛도 있고 참 이게 맛이 굉장히 좋아요. 드셔보세요. 네. 아, 겨우내 좀 움츠러들었던 몸이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찌뿌두둥하면서 좀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딱딱한 언 땅을 비집고 나오는 봄철 뭐 나물이랄지 해산물들이 그런 좀 무거워졌던 몸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봄철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박영원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